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전 인류가 합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윤리 강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우리한테 코로나 했을 때 가장 내 피부로 와닿는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했을 때 우리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했을 때 내 피부에 바로 와닿는 뉴스. 확진자 소식. 또 마스크를 꼭 껴야 된다는 거. 네. 마스크 법 제정. 또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가 왔는 이유가 서식지 생태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갈 곳 잃은 박쥐가 생태계를 깨고 인간 사회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했는 발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인류 미래가 어디까지 개발을 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화면을 볼 수 없는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세계 지속가능 발전사의 주요 흐름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시작을 했는 게 지속 불가능한 지구 상황 인식 해가지고 침묵의 봄이라는 게 처음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1972년에 환경 관련 전 세계 지도자들의 각성과 연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972년에 첫 국제회의 스톡홀름 선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이 제정이 됩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6월 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6월 6일 현충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바빠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6월 5일 날 환경의 날 행사한다고 막 축제하다가 6월 6일 날은 묵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세계의 흐름 따라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6월 5일 날 항상 노 플라스틱 운동도 하고 그날 또 쓰레기 같은 거를 업사이클링 대회도 하고 그날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환경의 날 제정 계기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983년도에 유엔 산하의 특별위원회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처음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 Sustainable Development 자체의 개념이 최초로 정립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앞번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다면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면 1952년에 런던 스모그 사건이 생깁니다. 스모그 사건 때문에 대기오염과 환경재난에 대한 이 지구적 각성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세계 핫 이슈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도의 밤하늘에 없던 별이 생겼다. 왜냐하면 지구가 멈추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집 앞에 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인류의 조명이 너무 밝아서. 그죠? 근데 별은 조명이 켜지면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조명을 우리가 다 끄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보면 요즘은 아무리 술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밥을 먹어도 9시 이전에 집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간판이나 이런 네온사인 커피숍 같은 데가 불을 빨리 끄죠. 요즘 편의점도 24시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런던 스모그 사건이 대기오염과 환경재난에 대한 지구적 각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62년에 침묵의 봄이 발간되었고 스톡홀름, 나이로비 선언, 우리 공동의 미래 발간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반기문 총장이 있을 때죠.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 리우 플러스 10개의 국가에서 회의를 하고 2012년, 2015년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도 MDGs가 채택이 되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아니라 밀레니엄, 지속가능한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8가지의 목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새천년 개발 목표예요. 밀레니엄 디벨리먼트 골즈 자체는 새천년 정상회의, 새천년 정상선언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SDG가 되기 전에는 MDG, 대학에서 보통 보면 사회학과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모든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들이 많고요. 요즘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서 알겠지만 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거 여기를 파기 시작한 게 2014년도에 서울에 국제사회복지학회에 갔다가 MDGs와 청소년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누가 발제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은 민주화 교육하고 또 뭔가 다르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새천년 개발 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예요.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목표가 몇 년 남았어요? 9년 2개월 남은 거죠. 그죠? 9년 2개월 동안 우리가 목표를 실천해야 되는 게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MDGs는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탈출, 그리고 보편적 초등교육, 성평등, 그리고 아동 사망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방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한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지방자치단체나 관변단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보통 8대 2였어요. 성비율이. 남성 8, 여성 2. 근데 요즘은 거의 6대 4예요. 남성 6, 여성 4. 그만큼 이제 성평등이 좀 불평등이 없어졌다는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완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거가 전 세계에서 MDGs에서 성평등과 여성 자력화의 촉진에 의해서 여성들이 일가정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의 평등을 위해서 같이 이제 협의회 위원들끼리 지침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엔에서 채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지침이 내려오면 그 공문서가 또 다시 지침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청소년 사업위원회 하는데 여기에서 여성 위원 비율을 40% 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없는 여성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다 남성으로 들어가고 외부 인력들이 여성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얘기하죠. 여성분들을 넣으려 해도 마땅한 인재가 없다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찾으려고 노력했는가? 인재가 없다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인재가 없는 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7가지에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 위에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일.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경제적인 일. 제일 밑에가 환경과 그리고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 그리고 목표에 대한 단결력. 목표에 대한 단결력이 전 세계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단결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가 똑같이 SDGs를 알고 우리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걸 뭐 국가적으로 여기 띠 해갖고 데모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소비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저는 집에서 한번 모아봤거든요. 저희 집은 1인 1닭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닭을 시켜 먹는데 4명이니까 1인 1닭이니까 닭이 4마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에 닭이 소스가 이렇게 비닐로 오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또 소스를 다 뿌려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리수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분리수거가 힘든데 그 통닭 박스가 보니까 또 그 안에 있는 닭을 담았는 게 코팅이 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재생용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양념을 씻어내고 제가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딱 하니까 한 꾸러미가 되더라고. 아들이 맨날 아침 저녁으로 커피 사 먹고 가지고 오는 일회용품. 그리고 또 우리가 닭 사 먹는 거, 집에서 피자 시켜 먹는 거. 그리고 워낙 많이 시켜 먹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일주일 분량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집에 1인 3닭이니까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가지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천하는 가능한 한 그냥 일회용품 줄이기가 17가지 목표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17가지 목표에 이거를 굳이 뭐 이걸 막 찾을 필요가 없어요. 17가지 목표에 환경보호에 대한 움직임.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후변화 대응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가장 핵심 5가지 영역이에요. 뭐냐 하면은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구 환경. 우리가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요즘 수돗물 먹는 사람이 없죠. 다 집에 정수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정수기가 없으면 어때요? 물을 다 사 먹죠. 그리고 최근에 또 세균 오염 벌레가 들어갔다 해가 더 물을 신뢰하지 못하죠. 근데 내가 막 급한데 물 한 잔을 돈이 없어 못 사 먹는다면 이게 과연 행복한 걸까? 우리의 삶들이.
5살짜리 아이들을 제가 시운전한다고 앉혀놔놓고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공기가 좋은 게 좋아?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게 좋아? 그리고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아? 엄마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게 좋아? 라고 3가지 질문을 했어요. 5살짜리 아이들한테 과연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이 가능할까? 그것 때문에 실험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 유치원 원장님들 쭉 앉아있고 아이들 20명 앉혀놔놓고 제가 앞에서 나는 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원장님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래서 교육청하고 제가 막 싸워서 교육청 사람들 앉혀놔놓고 이제 모의 수업을 한 거예요. 그 5살짜리 아이가 뭐가 제일 좋아 하니까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대요. 그 왜? 이러니까 그러면 변신 로봇이나 장난감을 많이 살 수 있고 레고를 많이 살 수 있대요. 아 그렇구나.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좋겠구나. 이건 경제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이라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아니야 선생님 하고 또 손을 드는 거야. 너는 뭐가 좋아? 이랬더니 저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마스크를 빼고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맑은 하늘과 좋은 공기를 원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하나만 더 터지면 이제 제가 이제 실현이 되잖아요. 그래 했는데 또 그 옆에 친구가 툭 치면서 선생님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친구는 뭘까요? 이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이건 사회 제도거든요. 예. 엄마 아빠가 늦게 오니까 자기 친구들은 집에를 일찍 가고 자기 혼자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자기 너무 슬프대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많이 놀 수 있도록 대통령이 엄마 아빠가 돈을 조금만 벌고 나를 빨리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이거는 바로 첫 번째, 이 사람이에요, 사람. 지구 환경 나왔죠? 사람 나왔죠? 예, 양질의 일자리 번영. 이 조건이 아빠가 다니는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고 우리 아이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출근하고 거기서 놀고 아빠가 점심시간에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만나고 같이 놀고 제도적인 거죠. 양질의 일자리죠. 환경적인 거죠. 아이가 오늘 괜찮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폐활량이 원래 워낙 없고 운동을 안 해서 힘들었는데 마스크를 끼고 최근에 계속 하루에 6시간씩 강의하니까 밤 되면 진짜 넉다운이 되거든요. 마스크를 벗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환경만 있어가 될 게 아니라 좋은 환경도 있고 좋은 일자리도 있고 그만큼 또 사회적으로 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나이는 자꾸 들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나이는 우리는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 세대들에게 짐은 되면 안 되잖아. 자네들이 얼마를 벌어서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지 10명에서 1명을 노인을 부담해야 된다는데 아이는 더 이상 인구는 절벽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급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더 안 한다고 하고 이게 지구에서 가장 문제점인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로 해결하자는 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라는 거죠. 인류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또 인구가 많아서 걱정이잖아요. 많은데 3분의 1이 죽잖아요. 태어나면서 죽고 태어나자마자 죽고 크게 성장하기도 전에 죽고 그리고 또 문명인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5가지의 핵심 역량이 지구 환경과 사람 그리고 번영, 파트너십과 평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파트너십.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함께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